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돈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일까요? 명리학에서는 부자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주팔자에 재물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부를 이뤄요. 재성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식신이 제대로 발현되는지, 대운의 타이밍이 맞는지가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오늘은 실제 부자들의 사주에서 발견되는 공통 패턴과 돈이 따르는 기운의 법칙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성은 돈을 상징하는 십성입니다. 정제와 편제로 나뉘는데 정제는 정직하게 번 돈, 월급이나 고정 수입이에요. 편제는 의외의 돈, 사업 수익이나 투자 수익이죠. 부자 사주를 보면 재성이 적당히 있고 제대로 자리 잡았어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재성이 한두 개 있으면서 강한 구조입니다. 재성이 월지나 시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평생 돈 걱정이 없어요. 특히 월지에 재성이 있으면 젊어서부터 돈을 만지고 장사나 사업에 소질이 있습니다. 시지에 있으면 나이 들어 재산을 모으고 노후가 풍족해요. 재성이 천간에 투출되면 돈이 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보는 부자죠. 사업을 하거나 유명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재성이 지지에만 숨어 있으면 조용히 모으는 타입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통장에는 돈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재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입니다. 재성이 4-5개면 제다신약이라 해서 돈이 나를 누르는 형국이에요.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재물에 휘둘립니다. 벌어도 세고 빚에 시달리기 쉬워요. 이런 사주는 재성을 제어할 비겁이나 인수가 필요합니다. 재성이 아예 없는 사주도 있어요. 이런 경우 돈에 관심이 없거나 재물운이 약합니다. 하지만 재성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식신이 강하면 식신생재로 돈을 만들어내거든요. 또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그때 크게 벌기도 합니다. 재성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연주에 있으면 집안이 부자거나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월주에 있으면 청년기에 돈을 벌고 사회생활로 부를 이룹니다. 일주에 있으면 배우자가 돈을 벌어오거나 결혼으로 재물운이 트여요. 시주에 있으면 중년 이후 노년의 부자가 됩니다. 재성과 함께 귀인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재성과 같이 있으면 귀한 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요. 고객이나 투자자가 하늘이 내려준 사람들입니다. 록신이 재성과 있으면 내 실력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 많아요. 전문직이나 기술로 부를 이루죠. 재성에 공망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새거나 손해를 보기 쉬워요. 재물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런 사주는 투자를 조심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해요. 재성에 형충이 있어도 재물에 출입이 심합니다. 크게 벌지만 크게 쓰고 들쑥날쑥해요. 재성이 강해도 비겁이 더 강하면 문제입니다.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자리라 돈을 빼앗기거나 나눠야 해요. 형제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사업 파트너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혼자 하는 사업이 유리해요. 반대로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 좋습니다. 재생과는 돈이 명예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사업으로 성공해서 사회적 지위까지 얻습니다. 제게 거물이나 성공한 기업인들이 이런 사주를 많이 가졌어요. 정제와 편제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정제만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기 어려워요. 편제만 있으면 대박이 나지만 위험하고 불안정해요. 정제와 편제가 함께 있으면 월급도 받고 사업도 하는 겁니다. 안정적 수입과 변동 수입이 모두 있어 가장 이상적이죠. 재성의 오행도 봐야 합니다. 목재는 성장하는 돈이라 점점 불어나요. 화재는 빠르게 벌고 빠르게 쓰는 돈입니다. 토재는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안정적 재산이에요. 금재는 귀금속이나 정밀한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수재는 흐르는 돈으로 유동성이 크고 금융 쪽에 강해요. 재성만 좋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성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식상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산하는 에너지로 일한 만큼 재물이 되는 구조죠. 식신생재는 부자의 공식입니다. 식신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손재주가 좋거나 아이디어가 많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요리사,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 창업가들이 식신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나 서비스로 돈을 벌어요. 식신이 재성을 생하면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식신이 2개 정도 있으면서 재성과 연결되면 최고예요. 계속 생산하고 계속 팔리는 구조거든요. 공장을 돌리듯 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식신이 월지에 있으면 평생 생산력이 왕성해요. 일하는 걸 즐기고 놀 때도 뭔가를 만듭니다. 상관생재는 식신생재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상관은 기존 틀을 깨는 에너지라 혁신적인 사업으로 대박을 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큰 돈을 법니다. IT 창업자나 벤처 사업가들에게 상관생재가 많아요. 하지만 상관은 관을 극하는 자리라 위험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권위와 부딪힐 수 있어요. 상관생재로 성공하려면 법과 윤리를 지키며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식상이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식상과다는 힘이 분산되는 구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완성도가 낮아져요. 이런 사주는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식상이 없는 사주도 있어요. 생산력이 약하다는 건데 이런 경우 남의 것을 유통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맞아요. 직접 만들기보다 사고 파는 장사나 투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식상에 귀인이 함께 있으면 재능이 빛을 봅니다. 천을귀인이 식상과 있으면 멘토를 만나 재능을 개발하고 문창귀인이 있으면 학문이나 예술로 성공해요. 식상에 역마가 있으면 여행이나 무역으로 돈을 법니다. 식상과 인수가 충돌하면 조심해야 해요. 인수국 식상은 어머니나 스승이 내 생산 활동을 막는 구조입니다. 공부만 하라고 하거나 안정적 직장을 강요해서 사업 기회를 놓치게 돼요. 이런 사주는 독립이 중요합니다. 식상이 공망이면 재능을 제대로 못 쓸 수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기회가 안 오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쌓고 꾸준히 알리는 게 중요해요. 식상의 오행도 부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목식상은 교육이나 상담으로 돈을 벌고 화식상은 방송이나 공연으로 법니다. 토식상은 부동산이나 음식업이 유리하고 금식상은 기계나 금융이 맞아요. 수식상은 물류나 유통 IT 분야에서 성공합니다. 식상이 삼합을 이루면 대박입니다. 인호술 화합국으로 식상이 강화되면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로 큰 돈을 벌어요. 신자진 수합국이면 지혜로운 사업으로 성공하죠. 합국은 에너지가 집중되는 구조라 폭발적 생산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재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걸 만들 식상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산한 가치가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식신생재의 구조를 완성하는 게 부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대운과 세운이 재물운을 열어줘야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재성대운이나 식상대운을 잘 탔다는 겁니다. 재성대운은 돈을 직접 만나는 시기예요. 이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사주의 재성이 약했던 사람은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갑자기 기회가 생기고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식상대운은 생산력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고 만들면 나중에 재성대운에서 수확해요. 식상대운은 씨 뿌리는 시기고 재성대운은 거두는 시기죠. 순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겁대운은 경쟁의 시기입니다. 동료나 경쟁자가 많아지고 혼자 독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주의 재성이 너무 강했다면 비겁대운이 오히려 균형을 맞춰줍니다. 재성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관성대운은 명예와 책임의 시기입니다. 돈보다 지위가 올라가는 때죠. 하지만 관성이 재성을 설계하면 돈이 권력으로 바뀝니다. 재계 총수가 되거나 정치에 진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인성대운은 배우는 시기입니다. 돈벌이보다 공부나 자격증을 따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인성이 식상을 극하면 생산력이 막혀서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해요. 세운도 중요합니다. 재성 세운은 그의 돈이 들어오는 해예요. 계약이 성사되거나 투자 수익이 나고 승진해서 연봉이 오릅니다. 식상 세운은 열심히 일하는 해고 비겁 세운은 경쟁이 치열한 해죠. 대운과 세운이 함께 재성이면 대박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온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확장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평생 이런 운은 한두 번밖에 안 와요. 반대로 대운은 좋은데 세운이 나쁘면 한 해만 힘듭니다. 참고 넘기면 돼요. 대운이 나쁜데 세운이 좋으면 잠깐 좋다가 다시 어려워집니다. 큰 결정은 미루는 게 좋아요.
삼재나 백호가 재성과 만나면 조심해야 합니다. 돈 관련 사고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 특히 신중하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이 시기는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재성 대운이 와도 사주 구조가 안 받쳐주면 효과가 약해요. 재성을 감당할 일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약한데 재성만 들어오면 돈 때문에 고생만 해요. 그래서 사주 자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청년기에 식상 대운이 와서 실력을 쌓고 중년에 재성 대운이 와서 수확하는 겁니다. 노년에 관성이나 인성이 오면 존경받으며 편안히 사는 구조죠. 이런 흐름이 이상적입니다. 실제 부자들의 사주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재성이나 식상 대운을 탔습니다. 이 황금기에 집중해서 사업을 키우고 부를 축적한 거예요. 타이밍을 아는 게 성공의 절반입니다. 운을 알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식상 대운이면 열심히 생산하고 배워야 해요. 재성 대운이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확장해야 하고요. 비겁 대운이면 경쟁력을 키우고 관성 대운이면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각 운마다 할 일이 다른 거죠. 오늘은 사주로 본 부자의 기운과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부자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성 식상 대운이라는 기운의 패턴을 제대로 탔어요. 당신의 사주에도 부의 씨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키우고 타이밍에 맞춰 수확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죠. 재성이 약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식신을 키우고 대운을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사주의 재물 코드를 읽고 준비한다면 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주방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실용적인 명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